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 제가 여러분 명언을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왜냐면은 영어 독립 단어 서비스에 예문이 몇만 개가 있어요. 이제 뭐 고전 예문, 일반 예문, 스피치 명언 예문 이렇게 있는데 스피치 명언은 유명인들이 말한 거잖아요. 근데 단순히 영어 공부뿐만 아니라 이게 인생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랑 고 작가님이 바꿀 수 있는 문장 그 기존 예문보다 기존 스피치 예문보다 더 임팩트 있는 걸로 바꿀 수 있으면 싹 다 바꿨어요. 몇천 개를 직접 고 작가님이랑. 그래서 명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수천 개의 명언 중에서 임팩트 탑 10.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 이게 말콤 머거리지라는 분이 말한 거거든요. 참 이게 볼 때마다 임팩트가 저한테 큰 것 같아요. 아, 나는 죽은 물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그래서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 제가 이제 썸네일에 여러분 뭐라고 적었죠? 요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10년 뒤에 우리의 미래를 귀신같이 소름 돋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 외적인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의지 노력도 있겠지만 외적인 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내 인생을 100%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간단한 거 코로나.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정말로 이렇게 길게 겪을 거라고 4년 전, 5년 전에 누가 예측을 했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은 뭐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게 전 세계 확산됐을 때 이런 거 사실 연구했어요. 그래도 이 정확한 시점에 코로나가 이 정도로 터질 거라고는 솔직히 예측한 사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왜 해야 되냐? 우리는 왜? 죽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그러니까 물속이 이렇게 물살이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물고기가 살아있으면 팍팍팍 해서 일로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가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의지가 있고 행동을 할 수 있고 뭔가 실행을 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인데 우리가 외적인 요소도 많지만 우리의 계획, 노력, 뭐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에 굉장한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인생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보면은 도전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다.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10년 전에 뭐 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10년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개발 이실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면 지금 이제 42살이 돼서 이 위치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또 목표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내가 32살에 한국 나이로 32살에 지금 42살에 이거 유튜브 찍고 있을 거다. 아니면은 내 회사를 이렇게 고 작가님이랑 운영하면서 정말로 좋은 스터디언 여러분들과 아니면 우리 PDS 단톡방 여러분들과 아니면 영어 독립 사역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거다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그다음 시점도 맞출 수도 없었고. 근데 마음은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고 결국에는 퇴사를 했죠. 저한테는 굉장한 모험이었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그 도전의 결과가 어떻게 끝났던 간에 일단은 도전하지 않았다면 시작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의 나는 없구나. 지금의 나는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겠구나. 그거는 확실한 거죠. 그럼 저는 역으로 여러분들한테 늘 그랬듯이 질문을 드리겠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간관계 얘기할 때 내 도전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떻다 그랬죠? 관계 끊어도 된다 그랬죠. 왜냐면은 도전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이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퇴사하십시오. 그런 거 0%입니다. 0%. 저는 그런 권유를 사실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리스크가 어떻게 핸들링 될 거냐, 리스크 감당이 우리 인생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사를 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해서 뭔가를 확 획가닥 이렇게 180도 전환해서 뭔가를 도전한다는 거는 잘 따져 보시고 이거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졌을 때 그게 내가 감당이 되는가 그거를 따져 보시고 뭐 사업을 하시던 이직을 하시던 새로운 일을 하시던 아니면 학교를 가시던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나는 도전을 안 했어. 나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나 지금 필링이 왔어. 꽂혔어. 그럼 다 단칼에 잘라내고 도전하자.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리스크를 정말 정교하게 따졌고 A, B, C 이렇게 플랜 A, 플랜 B, 플랜 C까지 이렇게 백업 플랜까지 다 세워놓으면서 도전을 한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하면은 뭐 퇴사, 세계여행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작은 도전, 매일같이 작은 도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저는 이 영상을 3만 분 정도가 보시면은 이 얘기 듣고 또 300분이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고 작가님한테 형 계단 오르기 해야 돼 이거 하거든요. 그래서 고 작가님네 집은 9층이래요. 아 그래서 계단 올라간대요 종종. 그다음에 그 PT 선생님한테 그 얘기도 들었고 아 올라가면 힘들다 그러는데 형 나는 우리 집 18층인데 자주 올라가고 뛰어 올라가기도 하고 2번 올라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하 2층까지 내려서 20층 채워서 올라가기도 한다고. 그러면 고 작가님도 와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그게 여러분 다 작은 도전인 거예요. 그다음에 독서 같은 거. 그러니까 독서가 여러분 도전하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책 읽는 것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전입니다. 내가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요. 다른 분야, 내가 읽지 않았던 분야를 읽는 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정신적 도전인 거예요. 근데 잘 안 하죠. 읽던 책만 읽게 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뭐 어학 같은 것도 해보는 것도 있고 뭐 운동도 있고 그러니까 도전이 많아요. 그다음에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도전이라고 해서 퇴사, 세계여행, 뭐 사업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 작가님 이거 굉장히 잘하는데 저는 어디 새로운 카페 가거나 새로운 식당 가면은 항상 새로운 음식, 새로운 시그니처 메뉴 거기에만 있는 거 항상 새로운 걸 좀 도전하려고 그래요. 왜? 저는 그것도 다 도전이고 그런 맛들이 내가 어떻게 활성화시켜보지 못한 뇌세포를 깨울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내 미래에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미래에 가본 다음에 이제 룩 백월드로 하면서 뒤를 바라보면서 커넥팅 닷을 해봐야 알겠지만 나는 어떤 새로운 닷을 만든다고 항상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도전을 해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대신 이 경험치가 온전히 남게. 경험치가 온전히 남게. 내가 여기서 노하우가 남고 그 다음에 이 시행착오를 다시 겪지 않게. 똑같은 일을 시도했을 때 이거를 이제 이런 실패는 안 하게. 이거는 그래도 거르고 갈 수 있게. 그런 도전들을 해서 여러분이 결과로 남기면은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작은 도전, 큰 도전 뭐 여러 가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도전, 큰 도전. 저는 이제 다이어리 쓰잖아요. 다이어리 쓰면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우리나라에서 악필 그러니까 글씨 못 쓰는 거 랭킹 선발전 하면은 제가 상위 0.1%로 뽑힙니다. 저는 제 글씨를 제가 못 알아봐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도전을 했는지 알아요? 그 위클리 시작에 이렇게 이제 쓰는 란이 있어요. 거기 이제 한 주에 대한 어떤 계획을 제가 쓰는 건데 뭐 사람마다 쓰는 방식은 다를 테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뭐 이렇게 소회를 적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근데 이제 그 주 미래를 한번 그려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는데 지금이라도 글씨를 천천히 써보자 하니까 확실히 빨리 쓸 때보다는 악필해서 그래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써집니다. 그게 저한테 작은 도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이 습관이 너무 오랫동안 제 이렇게 삶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점점 글씨가 지렁이처럼 변하더니 또 못 알아보겠어요. 그래도 자꾸 뭔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꾸 해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진짜. 도전하지 않으면은 일단은 미래를 바꿀 방법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더 나은 미래를 꿈꿀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현재가 너무 좋다? 그럼 저는 굳이 도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현재가 만족스러운데 굳이 뭐 도전할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 그거는 다 상대적인 건데 가치라는 거는 상대적인 건데 그쵸? 그래서 도전하지 않으면은 바뀌는 것은 없다. 저는 정말로 도전 많이 했거든요. 저 혼자서도 많이 하고 고 대표님이랑도 많이 하고 우리 직원들이랑도 많이 하고 뭐 고난의 연속이었죠. 최근에 이제 더비는 이제 우리 영어 독립은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저희만 알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업계에서 뭐 구글에서 매출 뭐 1위 이런 데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어요. 저희가 더 높아요. 우리가 단위 사용자다랑은 우리가 그냥 독보적 1위 앱이구나. 우리 영어 독립이 그냥 넘사벽이구나. 그냥 그래서 좀 미래가 기대가 돼요. 왜냐면 그 더비에서 영어 독립을 만드는 과정은 진짜 3년짜리 도전이었거든요.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그거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거든요.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힘들고 막 그런 부분도 많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도전하지 않으면은 배우는 것도 없고 내 미래를 바꿀 수도 없다. 이런 거를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간단한데 진짜 중요합니다. 인풋. 그래서 딱 인풋. 뭐를 여러분들한테 입력하고 있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뭘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읽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 이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드릴 수 있게 제 10년 전을 비교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10년 전 때 제가 삼성 이제 디스플레이 개발 이실의 책임 연구원이었는데 제가 그때보다 뭐 얼추 따져봐도 책은 뭐 400권, 500권은 읽었어요. 10년 동안.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권. 한 6, 7, 뭐 아무튼 꽤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국 나이로 32살의 신영준이 있고 42살의 신영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때의 지식이랑 지금의 지식이랑 차이가 너무 심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알 수 있는 거. 뭐 우리 큐블리케이션은 같이 읽은 책이잖아요. 저는 뭐 그때만 해도 장내 미생물도 몰랐고요. 왜냐면은 장내 미생물은 마이크로바이옴은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저는 프로바이오틱스는 진짜 잘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장내 미생물한테 좋은 먹이를 주려고 프리바이오틱스 주려고 야채 많이 먹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능의학 이런 거 몰랐죠.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거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 다음에 유럽의 역사를 읽으면서 고전이 어떻게 클래식이라는 게 어떻게 완성돼서 진짜 좋은 고전이 있고 그냥 허구인 고전이 있겠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됐고요. 진짜 이런 것도 깨닫게 됐고요. 뭐 저는 사실 철학 이런 건 그렇게 관심 많지 않은데 니체상 같은 걸 읽으면서 왜냐면 니체는 명언이 너무 많잖아요. 니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니체의 사상이 유럽으로 이렇게 퍼졌구나. 이런 것도 알았죠. 유전자 관련 책 읽었죠. 네, 운명의 과학 같은 걸 읽었죠. 그 다음에 뭐 심지어 뭐 읽었냐면은 디지털 시대의 사후 세계 이러면서 디지털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SNS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뭐 중독에 관련 책도 읽었죠. 뭐 테크 심리학도 읽었죠. 너무 많이 읽었어요. 뭐 심리학 책도 너무 많이 읽었죠. 뭐 자기계발 서적도 많이 읽었죠. 고통에 대해서도 알게 해줬죠. 최근에는 창발의 시대 읽으면서 콜럼버스가 개척 정신이 뛰쳐난 사람이 아니라 돈 욕심 진짜 미친 듯이 많았고 상황이 잘 맞아 떨어졌구나. 인쇄 혁명이 안 일어났으면 콜럼버스도 없을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것도 알아서 복잡계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죠. 그러면서 프랙탈도 공부하고 카오스도 공부하고 안티프레즐도 공부하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한번 마케팅 싹 겪었죠. 인스타그램 한번 싹 겪었죠. 유튜브 한번 겪었죠. 그 사이에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래서 더비에다가 인공지능 어소시에이션을 넣었죠. 그다음에 이제 몇 법칙 같은 거, 스크롤링 같은 거 하면서 MPL 같은 거 싹 훑어봤죠. 뭐 그러면서도 뭐 포커스 앱도 만들어봤죠. 뭐 데이터도 많이 누적시켜봤죠. 그다음에 뭐 출판도 많이 해봤죠. 와우,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풋을 때려 넣어서 10년 전의 저랑 지금의 저랑 과연 같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사건을 겪었고 인풋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즘에 뭐가 제일 약간 무섭고 불안한 부분이냐면은 그동안은 회사가 이렇게 커지기 전까지는 사실 공부할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회사가 커지면은 직원들의 인생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왜 그분들은 인생을 여기 풀타임으로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의 인생이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월급 중소기업이니까 월급 절대 밀리면 안 되죠. 그다음에 비전 제시도 꾸준히 해야 되고 뭐 인상도 할 수 있고 상여도 드릴 수 있으면 이익 시험을 하면 공유도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하면은 고 대표님이 전적으로 하시면 더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인풋을 못 넣었어요, 최근에. 공부량이 너무 줄어들었습니다. 너무 줄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3, 4년 전에는 책을 사실 6, 70권씩 잘 읽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한 3, 40권 반으로 쭉 뚫어졌어요, 그게. 뭐 진짜 최근에는 잘 읽어봐야 50권.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가 직원이 지금은 저희가 다 합치면 거의 4, 50명 되거든요. 뭐 10명 미만일 때 그다음에 제가 뭐 그렇게 인볼브가 엄청 안 돼 있을 때는 뭐 책 100권씩 읽었죠. 막 이렇게 훑어보는 거 스키밍까지 하면은 100권 뭐 쉽게 읽었죠.
그러면서 누적시키는 게 많고 인풋을 통해서 그러니까 낫들을 조그만한 것들을 인생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못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올해는 키워드가 공부입니다. 그래서 좀 독서량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단순 독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이신 분들은 그러니까 지식의 탐색이라는 게 있고 지식의 심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 탐색에서 멈춰요. 탐색을 안 하거나 심화로 가야 되는데 저는 올해 좀 이런 좀 다시 프랙탈이나 이런 걸 좀 더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물리나 이런 쪽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건 이렇게 슥슥슥슥 읽는다고 되는 독서가 아니거든요. 그건 이렇게 노트 이렇게 놓고 필기하면서 이렇게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고민하고 곱씹고 한쪽 나가는데 뭐 하루 걸리고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 시간을 좀 오래 만들어 보는 게 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인풋 여기다 해야 되는 인풋이 중요하니까. 인풋이 우리 미래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요소니까. 그러면서 이제 먹는 거는 저는 이제 장내미 생물 이런 거 중요성을 안 다음에 채식의 정도를 확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좀 먹는 걸로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 그거는 인풋을 뺀 거죠. 불필요한 인풋을 뺀 거죠.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건강을 많이 찾은 면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피지컬, 이런 육체적인 측면에서 운동에 대한 인풋이 인생에서 너무 적었죠. 그래서 그것도 계속 늘리는 게 이제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풋.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풋을 넣고 계신가? 그게 10년 뒤에 여러분이 돌이켜 봤을 때 커넥팅 닷에서 다실 거거든요. 어떤 닷을 만들고 계신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면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 그냥 친구 인맥이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친구도 만나고 하고 뭐 사무실 사람들도 만나고 뭐 다양한 분들 만나겠지만 요즘에는 사실 온라인을 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 면접에서 유튜브 뭐 보세요? 구독 뭐 하고 계세요? 그런 거 면접 물어보는데 꽤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이거랑 다 연결되네요. 그렇죠? 인풋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근데 이게 합쳐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온라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댓글도 주고받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이런 온라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매질을 통해서 실제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거는 굉장한 영향을 줄 거예요. 왜? 이거는 그냥 어떤 스토리, 그 사람의 변화되는 스토리, 그 사람의 갖고 있는 정보 그런 걸로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 사람이랑 나중에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도 개발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단톡방은 안착을 했죠. PDS 단톡방을 안착을 해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김경일 교수님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말을 잘하고 좀 따뜻해요. 교수님이. 그래서 저희가 그 PDS 단톡방에서 저희가 이제 그 뭐라죠? 저희 익스클루지브한 강연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어떤 부분은 올라가는데 요번에 김경일 교수님 영상은 Q&A만 나중에 올라가고 영상은 안 올라갑니다. 단톡방에 있는 분들만 보실 수가 있어요. 저도 좀 봤거든요. 너무 좋고 그 후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 같이 사람들이랑 온라인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데 댓글도 남고 하니까 너무 후기가 좋아요.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그 PS 다이어리 선택한 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과 느슨한 유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단톡방에서 같이 인증하면서 느슨한 유대를 만드는 거죠. 우리 영어 독립 서비스 베타 서비스 단톡방도 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은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빡독도 같이 한번 했어요. 그다음 빡독도 같이 하고 그 생각 나네요. 제가 영독단에 이제 거기 LG 과장님이 한 분 계시고 삼성 수석분이 한 분 계신데 두 분 다한테 한 말이 그거예요. 임원 꼭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은 인생에서 나는 임원을 할 생각이 사실상 없었던 분이에요. 한 분은 뭐 그냥 뭘까? 한 분은 그거예요. 한 분은 자기는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이 만족해서 임원을 하면 너무 힘드니까 안 한다고 한 사람이었고 다른 한 분은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내가 임원을 근데 그냥 제가 하셔야죠. 이렇게 리더십 갖고 열심히 하고 교양 쌓고 맨날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임원이 돼야 팔로워들이 공부도 하고 행복하고 대화도 되지 엄한 사람이 그냥 술 많이 마시고 그냥 깡으로 악으로 한 사람이 무조건 임원 되면 안 된다고. 열심히 하면서도 교양도 있고 대화 능력도 있고 소통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임원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남이었는데 느슨한 유대, 온라인의 유대로 통해서 알게 된 거거든요.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갖고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 임원을 하겠다. 그것도 있어요. 카이스트에서 박사 받은 친구인데 애플에 취직한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누군지 모르죠. 근데 길게 장문의 이메일이 왔어요. 왜냐면은 카이스트에서 박사 받고 애플로 바로 취직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카이스트가 굉장히 명문 대학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용 프로세스랑 언어적인 제약 이런 것들이 있어서 쉽진 않은데 박사님 때문에 뭘 알게 됐고 인생 공부 때문에 뭘 알게 됐고 해갖고 자기 애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미국으로 놀러 오시면은 연락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보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보면서 저도 영감을 받고, 저는 좀 되게 그래도 뭐랄까 예능이면서 좀 재밌게 보는 게 유퀴즈를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유재석 우리 윤우님이 인터뷰도 너무 잘하고 거기에 좀 우리가 못 봤던 사연들도 쫙 나오는 거 보면은 공감도 많이 되고 배움도 없고 전 유퀴즈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다음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얘기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그분들이랑 저랑 평생 유튜브가 없었으면은 간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는 건데 그분들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 만나면서 뭐 최근에 어떤 영상은 그 어떤 요식업 하시는 분 대표님인데 제가 고 작가님도 보내드리고 우리 홍석기 대표님 그다음에 우리 윤희사도 보내주면서 이 사람은 진짜 크게 될 사람이다. 이 사람 뭐 매출이 1,000억이 목표라는데 이 사람은 1,000억 찍을 거다. 그러면서 배울 점도 배우고 우리도 이제 잘하는 점 같이 칭찬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분이 저를 만나준 건 아니지만 저는 그분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이야기와 사상을 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전략 이런 걸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사실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는 인풋에서 들어가죠. 정신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면 도전을 해야겠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에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0년 뒤를 어떻게 100% 정확하게 예측할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통제 가능한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노력, 결단, 의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하면은 우리 일단 죽은 물고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여러분 그 강 속에서 바다 속에서 사는 게 어려워요. 뭐랄까 먹이사슬에서 포식자도 있는 거고 물살도 세고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근데 살아 있으면은 그렇게 다 헤쳐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죽은 물고기처럼 이렇게 우리도 세파에 휩쓸려 다니는 거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다 같이 반성을 해보면서 나는 살아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는 건 알고 보니까 죽은 물고기랑 똑같았네 같이 반성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럼 저는 운동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서 그런 게 크죠.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운동에 대해서 항상 반성하고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 건강 유지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진짜 크게 몇 번 쓰러졌을 거예요. 체력이 너무 딸려서. 그나마 그래도 건강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좀 독서도 하면서 이해도도 높아져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없었으면은 여러분들을 동기부여 시켜드리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똑똑해진 거지. 그러면서 저도 더 실천하게 된 거지. 그러면서 저도 다이어리 쓰게 된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은 저도 뭔가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크죠, 저도.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10년 뒤에 여러분 요 세 가지를 요 세 가지를 살펴보면 귀신같이 맞출 수가 있는데 뭐다? 도전, 인풋, 그다음에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이걸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PDS 단톡방은 계속 상시 모집이에요. 왜냐면은 작년이랑 다르게 뭐 거기에 익스클루지브 강연도 너무 좋고 그것만 들어도 사실 단톡방 뭐 본전인 거고 본전 이상이신 거고 오프라인 모임도 있고 제가 게릴라성 이벤트도 하고 제가 거기에만 주는 어떤 또 비공개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거기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 더 간접적으로 많이 만나고 싶거든요. 온라인으로 그러면서 저희가 행사하면은 참여하시면서 오프라인으로 느슨한 유대를 더 깊게 멀리 함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